안녕하세요. 경매리아입니다. 자, 제가 한 4달 전부터 예정 물건에 떴길래 이제 계속 봐왔던 물건이죠. 지금 이제 가시권에 들어와서 가격이 한번 지켜보려고 합니다. 자, 지도상으로 이제 먼저 보시면은 자, 여기 타짜 들어가 있고 자, 요 옆에 건물입니다. 이 개천 무슨 뭐 이름이 써 있는데 뭐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개천으로 이렇게 돼서 카페 거리를 뭐 약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광교역 앞으로 해서 뭐 거리는 한 200m 좀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거주하게 되면은 뭐 이 신분당선 이용하기가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경치는 좀 있습니다. 완전한 카페 거리는 아니에요. 광교에서 그냥 조금 그냥 형성을 약간 시켜준 그런 카페 거리입니다. 진정한 카페 거리는 요 개천을 따라서 쭉 가다 보면 있습니다. 광교 카페 거리 하면 이 동네가 아니고 여기서부터 쭉 가서 이쪽에 있겠습니다. 이쪽에 조금 넓은 개천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개천을 쭉 따라가다 보면은 이 호수, 원천 호수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운동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산책을 하거나 이제 나이 드신 분들하고 가끔 얘기하다 보면은 이쪽으로 많이 다니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호수공원도 왔다가 이제 뭐 여유 있는 분들은 그렇게 사시겠죠. 자, 그래서 이 로드뷰를 한번 보시면은 일단 여기가 그 카페 거리식으로 이 개천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봤을 때 더 이뻐요. 이쪽 라인보다도. 자, 우리가 볼 수 있는 라인은 이제 이 반대쪽 주차장 라인이잖아요. 이쪽 라인. 이쪽 라인인데 이 반대쪽 개천에서 볼 때는 이 밑에 지하 1층이 또 있습니다. 여기는 2층이 되는 거죠. 현재 보이는 이 1층은 이 밑에서 볼 때는 2층이 되는 겁니다. 2층 카페인 겁니다. 그래서 이쪽 산책길로 쭉 다니다가 이쪽으로 요 카페 한번 와봐야지 하고 올 수 있습니다. 뭐 이 카페나 이 옆에 뭐 카페나 어느 정도 이제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이버에 검색해 보니까 많이들 글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4층까지 있고 2층, 3층은 두 가구씩, 그 다음에 4층은 통으로 한 가구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이 앞쪽, 그러니까 이쪽 출입구 쪽 앞쪽에 한 가구, 저쪽 뒤쪽으로 한 가구. 그러니까 2층, 3층은 저 뒤쪽을 더 선호하겠죠. 경치가 좋으니까. 이제 그렇게 지어진 건물입니다. 자, 보시면은 9월 21일 날 첫 길이 지났고요. 28억. 그다음에 23년 10월 말일 날, 10월 말일 날 최저가 20억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가격 자체가 지금 토지 가격이 22억으로 책정됐어요. 감정 가격이. 이제 나머지는 뭐 건물 가격인데 6억 6천. 조금 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 정도면 한 평당 한 2,500만 원 이상으로 계산한 것 같은데 좀 과한 생각은 듭니다. 이제 건물을 보시면은 지하 1층이 하나 있고요. 여기는 비어 있는 듯합니다 지금. 그 다음에 여기 2층 커피숍, 2층, 3층 두 가구씩, 4층 한 가구. 뭐 위에는 뭐 별거 없는 것 같고요. 사진으로 봤을 때 뭐 큰 뭐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어디 블로그에 나온 건데 카페에서 바깥을 봤을 풍경입니다. 바깥을 볼 때 이런 풍경이 나옵니다. 자, 임차인 같은 경우 이렇게 6개 돼 있지만 하나는 주택도시보증공사니까 302호는 겹쳐 있습니다. 여기 겹쳐 있기 때문에 얘는 없다고 생각하시고 5개의 전세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래서 한 계산해 보니까 한 12억 정도 됩니다. 11억 9천만 원인데 12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등기부를 보니까 자, 그렇게 뭐 빚이 많은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은행에 이렇게 뭐 얼마 되지 않죠. 건물 값에 비하면은. 근데 이제 중간에 이 가압류 5억짜리가 두 개가 들어왔어요. 개인 똑같은 사람인데
이게 뭐 하나 토지 등기부에는 하나만 들어왔는데 여기는 두 개 들어온 거 보니까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 5억은 갚아야 될 것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제 이 등기부랑 이 전세 금액을 봤을 때 큰 무리한 경우는 아니거든요. 근데 새로운 임차인을 아마 못 구해서 이렇게 기존 임차인이 202호랑 401호, 401호는 한 층을 통째로 쓰잖아요. 그래서 전세 금액이 좀 높습니다. 3억 5천. 보통 지금 현재 거래도 한 2억에서 2억 2천 요 정도 합니다. 금액이 뭐 과하게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고 현 시세랑 비슷한데 새로운 임차인이 안 들어온 이유는 아까 등기부상에 이 가압류 때문에 이 가압류만 없었어도 새로운 임차인을 받아가지고 다시 재계약을 했을 텐데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했을 텐데 이게 아마 문제가 될성 싶습니다. 주변의 부동산에 이제 어, 여기 이제 자기 나간다고 202호를 만약에 내놨다. 그러면 뭐 2억이나 2억 2천 뭐 이렇게 내놨을 때 뭐 쉽게 나갈 수 있는 가격인데 이 가압류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두 집이나 지금 그렇죠. 이걸 빨리 해결하고 뭐 이렇게 새로 임차인을 넣으면 될 텐데 어, 뭐 이렇게 이 구성을 보면요, 뭐 여기 소유자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무리한 것 같지는 않은데, 자, 그다음에 우리는 이제 투자 관점에서 봐야죠. 이제 임차인을 전세로만 줬을 때는 12억이었죠, 아까. 그다음에 이제 1층 보증금은 여기 계산이 안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하도 임차인이 이제 들어올 수는 있는데 그렇게 가격이 높을 것 같진 않습니다. 시세를 조사해 보니까 1층 같은 경우 잘 받으면 350만 원, 뭐 한 보증금은 한 1억까지도 받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이제 이렇게 그 등기부가 조금 복잡하면은 1억까지는 못 받고요. 뭐 한 5천에 한 350 최대 한 300 기본 300원 받더라고요. 근데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 그 금액을 주고 과연 남는 게 있을까? 알바비 빼고 인테리어비 빼고 그러면은 큰 뭐 의미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일단은 해놓은 사람들은 해야 되겠죠. 인테리어 비용이 보통 한 2억씩은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근데 이제 1층 상가 같은 경우 커피숍 같은 경우에 신고를 안 했어요. 혹시 또 주인이 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도 드는데 요거는 이제 현장 가서 보면 뭐 확인도 할 수 있겠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뭐 근데 그걸 굳이 확인하냐 안 하냐는 큰 문제는 되지 않아요. 입찰 가격 쓰는 데에서 나중에 이제 낙찰이 된 다음에 그거는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낙찰 가격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은 감정평가사가 보여준 이제 찍은 사진들을 한번 좀 볼게요. 네, 이렇게 위에서도 찍었네요. 드론으로 촬영했는지 요 앞에가 개천이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뭐 많이 왔다 갔다 하진 않겠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여기가 이제 위반 건축물로 여기 테라스 때문에 아마 이제 그래서 그걸 시정을 했습니다. 지금 시정하고 좀 뭐랄까 이 뭐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놓은 이제 그런 사진도 있던데 이건 앞쪽이고요. 주차장 쪽. 자, 여기가 이제 지하 1층 이렇게 여기 2층하고 연결되는 계단인데 좀 아까워 보입니다. 요거까지 같이 활용하면 좋을 텐데 그러기에는 이제 임차인이 조금 부담이 될 가능성. 자, 이렇게 막아놨죠. 이렇게 테이프로. 요게 이제 위반 건축물 때문에 아마 이제 그거를 시정하면서 이게 뜯은 자국들이 있죠. 자, 이제 현관 5개 호실, 뭐 엘리베이터 있고요. 이 땡스 얼랏 뭐 커피도 맛있다고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장사는 어느 정도 좀 하는 것 같은데요. 자, 위치 보시고 내부 구조도 보시면은 이렇게 한쪽으로 방 2개 뽑고 뒤쪽으로 방 2개 뽑고요. 이런 식으로 뽑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쪽에 있는 그 개천 쪽으로 보이는 그
그쪽이 조금 더 한 2천만 원 비싸게. 근데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는요, 이게 같은 가격이면 이쪽을 먼저 선택을 하는 거지, 뭐 2천만 원 더 비싸다고 해서 여기를 선택하지는 않아요. 그냥 오히려 2천만 원 싸면 여기를 선택하지. 그런 거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잘 임차인 입장을 고려 못하는 임대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제 그래서 여기 뭐 지하 1층, 여기는 1층. 크기는 거의 비슷한데 이제 계단 올라가는 거. 자, 활용을 잘 하면은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올 것 같은데, 자, 요번에 최저 가격이 20억입니다. 20억. 과연 20억의 가치를 할 것이냐. 근데 이제 거의 낙찰될 확률이 한 85% 이상이라고 봅니다. 자, 이번 낙찰 가능성은 이제 만약에 이제 자, 유찰이 된다면 최저가 14억인데 오히려 지금 금액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번 유찰이 돼가지고 다음번 입찰 때는 20억을 넘겨야 됩니다. 그럴 바에 차라리 요번에 낙찰 받아야 하는 이제 그런 현상이 이제 이런 물건이 있는데요. 자, 이걸 누가 낙찰 받냐? 투자자로서는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지금 가격대도 그렇고 수익도 그렇고. 지금 아까 이 월세로 제가 이제 조사해 보니까 한 2천이나 3천에 100만 원 정도 받아요. 한 칸에. 그러니까 2층에 두 칸, 3층에 두 칸 해가지고 네 칸 정도는 뭐 한 400만 원 정도는 월세는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4층 단독 세대는 뭐 한 150, 200도 받을 수는 있는데 언제 들어올까요? 시세는 그 정도 가지만 이 월세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다음 공실률이 있어요. 전세보다도 공실률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안 나갈 때는 몇 달씩 비워둘 수도 있어요. 한 세입자가 들어와서 뭐 1년 살고 나가고, 그 다음에 또 몇 달간 빌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월세가 이제 투룸, 쓰리룸 월세가 좀 그렇습니다. 물론 시기가 좋으면은 조금 더 받을 수도 있죠. 2억 5천에 또 전세가 나갈 수도 있어요. 전세라는 거. 월세 전세라는 거는 시기에 따라 많이 변동성이 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낙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왜냐? 광교에서 처음 나오는 상가주택이라서 그래요. 대기 수요들이 많습니다. 일반 매물로 나온 것들이 물건값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못 사고 있던 사람들이, 자, 그런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거는 지금 준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관련된 카페 주인이라든가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소문이 퍼져서 자기가 못 가진 사람들이 뭐랄까 광교에 사는, 아파트는 많이 살아봤지만 상가주택 갖고 싶은 사람 욕망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원하는 명품 백을 하나 사는 것처럼, 자, 부동산도 하나의 명품 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가주택 같은 경우는 그런 원리로 인해서 그런 대기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요번에 낙찰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자, 이게 이제 뭐 수익률이 뭐 그렇게 좋지 않음에도 이런 물건은 나갈 수밖에 없는 물건입니다. 기다렸다 한 번 더 유찰되면 사야지, 이런 사람들은 그냥 꿈 깨세요.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만약에 유찰이 된다 하더라도 당신은 절대 낙찰 못 받습니다. 가격을 못 쓰기 때문에. 괜히 법원 오셔가지고 주차장 낭비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법원 앞 요즘 너무 주차난이 심하고요. 교통이 심합니다. 아, 힘들어요. 자, 그냥 애매한 사람들은 제발 법원에 좀 오지 마세요. 자, 관심 있는 분은 연락 주시고, 아래쪽에 제 전화번호 있으니까요. 상담하실 분은 하시고. 이상 경미래였습니다.